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국민의힘 유성재 의원입니다. 먼저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봉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 인구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과밀 현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수도권의 전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는 추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228개 시군구 중 46.5%에 해당하는 106개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인 우리 농어촌은 일자리와 인력의 수급 불균형 심화 및 경제성장 정체 현상에 직면하면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으로선 대학 입학 자원 확보, 생활인구 확대, 지역산업 일손 부족 해소 등 각종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농어촌 인구 감소와 인력난 문제의 교육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태흠 도지사님. 네. 지난 5월 30일 날 천안에 오셔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그 도정 철학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천안의 그 현안 21개에 대해서 아주 약속을 이렇게 해 주셔서 많은 천안 시민들이 굉장히 아주 도지사님을 굉장히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하고 그런 것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의 지역구인 그 성안, 직산 입장에 그 성안의 국가 산단으로 이번에 지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써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농어촌 일손 부족에 관한 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최근 그 국내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평균인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세기 최악의 출산율 쇼크에 이렇게 가 됐습니다. 저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현재의 인구 감소를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 2750년에 소멸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으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자료가 있는데요. 그래서 충남 지역의 초고령화 사회는 이미 2020년도에 이렇게 진입을 했습니다. 오는 2030년에는 10명 중 3명은 고령 인구에 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를 좀 봐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농어촌은 인구 절벽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력 저하 등으로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2개 있는데요. 이것을 그 대응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는 그 라오스하고 농촌 그 일손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오스와 체결하는 그런 그 사진이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촌 인력난은 심각해서 심각한 상황이고 외국인 인력도 이렇게 부족한 이런 그 상황이다. 그런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본격적인 그 농사철이 되면
윗돈을 줘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농사를 포기하는 이러한 농가가 또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소하기 위한 그 대안으로 계절 근로자 도입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도지사님께서 이거 이외에 혹시 지금 또 추가적으로 농촌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노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농어촌의 인력 문제의 이제 근본적인 이제 원인을 우리가 먼저 진단을 하고 이런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농촌의 지금 고령화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농가의 소득이 낮은 소득이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 농업 이 구조와 시스템이 지금은 60년대, 70년대에 이렇게 머물러 있거든요. 지금 뭐 생산성이라든가 아니면 농업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부 발전을 했지만은 일단 구조와 시스템의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다르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연관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농업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이 왜 안 들어오냐, 이 소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문화나 교육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청년 유입이 되려면 농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농토를 지금 90 넘고 죽을 때까지 지금 이 농업인들이 자기 농토를 갖고 경영 이양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경영 이양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짓는 게 아니라 이런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모내기부터 해서 이 수학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국가에서 또 지방정부에서 주는 그런 보조금들이에요. 저는 이 구조를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농업이 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먼저 바꿔주는 것이 저는 우선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팜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들을 유입을 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농업도 이제 정년제가 도입을 저는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72, 3세가 됐든 어느 형태가 해서 이 정년제가 도입되고, 그 다음에 정년제가 도입되어 있으면 저는 연금제가 도입이 돼야 된다. 지금 농업인들 같은 경우도 그 때문에 공익적인 가치를 일단 만들어내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모내기를 하려면 물을 우리가 조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물 관리 같은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녹지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산화탄소 배출 이런 부분들을 억제를 시키고 하는 공익적 가치를 하기 때문에 저는 꼭 공무원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부를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 자기가 부담을 하는 그런 이 연금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는 저는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설령 우리나라가 그렇게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더라도 앞으로 이 손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순 노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해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제 지역적이고 단편적으로 지금 일수이 부족한 이 부분을 이 계절 근로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도입을 통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메우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각 시군하고 이제 이 법무부에서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는 부분이 이제 시군에서 하고 중간에 브로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계절 근로자는 어떤 때는 이럴 때가 있고 어떤 때 일이 없고 뭐고 하니까 좀 수익을 더 많은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처음 자기가 왔던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저기 외국 근로자들이 또 이렇게 탈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불법 체류를 하고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서 저는 어차피 외국인 근로자 이제 이 계절 노동자가 근로자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라오스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그러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라오스 정부하고 저희 도가 협약을 해서 일단 계절 근로자를 받기로 했는데요. 지금 한 150여 명 입국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이 브로커가 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불법 체류하는 이런 부분들 좀 없애는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를 또 해결을 할 수가 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부르게 되면 그 사람들의 그런 숙식 문제라든가 체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13개 일단 외국인 계절 근로 공공형 센터에서 공동으로 입국 온 사람 공동으로 숙소를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체류하면서 이게 농가에 이 노동력을 공급해주는 이런 형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내에 이제 유효 인력 같은 경우를 활용을 해서 농작업 지원단을 이 도내의 농협들과 함께 지원하는 그러한 지원하고 추진하는 이러한 부분을 오늘 좀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그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적인 부분인데 하나는 이 노동자들을 외국인 노동자를 들으는 그 부분이 저는 개선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연수생으로 해서 2년이나 3년이나 먼저 체류할 때는 이 실비적인 교육비 정도의 실비로 해서 비용을 적게 들어가고 임금 문제도 이제 적게 들어가는 이제 훈련생한테 주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년,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어를 이제 습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어느 정도 통하고 그다음에 기술도 어느 습득한 다음에 우리나라 노동자하고 똑같은 그런 처우적인 그런 부분으로 계약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처음 들을 때부터 그냥 말도 안 통할 때부터 돌아가지고 우리나라의 그런 근로자하고 똑같이 가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이건 모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예. 제 나름대로도 그 다음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은 우리나라의 현재 충남의 29개 대학에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이 7,200명 정도가 지금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학생들이 한국에서 이제 졸업할 때까지는 한 5년 정도가 한국에서 이제 체류를 하는데요. 이 학생들이 한국어에도 능통하고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이런 일자리를 찾고 하면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불법 체류자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 법무부에서 F2 비자를 허가를 해서 이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한국에 이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책인데, 이 부분은 도지사님께서 이 부분을 충남에서는 좀 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유성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이제 합법적으로 국내에 취업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비자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현행 제도의 경우 같은 외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가 전문 분야 비자 또는 지역 소멸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 특화형 비자 F7R이라는 비자 이 취득이 가능해서 이 졸업 후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하는 방법이 지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우리 한국에 그리고 우리 도내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하고 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방대학 졸업 및 예정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취업하려는 경우 체류가 그냥 가능한 비자로 해서 좀 더 풀어지는 조금 늘리는 이러한 부분도 그 지역대학 취업 비자 뭐 이런 형태로 해서 27 27R 뭐 이런 형태 이 비자 같은 게 필요하다 해서 제가 얼마 전에 국무총리께 그도 만났을 때 4월 27일인가요?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메모도 하고 거기에 그 배석한 담당 이 간부도 메모를 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게 얼마만큼 지금 정부가 이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예. 받아들일지 이게 좀 걱정인데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서울에 소재한 그런 대학들보다도 지금 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충남에 소재한 그런 대학들이 그 학생 수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학교 그런 사정상 외국 유학생들을 지금 많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제대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걸 또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예.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첨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단일 민족 국가로서의 나라를 형성하는 부분은 이미 지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대학교를 다니고 또 정착하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나 아니면 언어를 제대로 습득한 이러한 그 외국 출신들이 많이 우리 국내에서 정착을 해서 뭔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지금 한 가지를 더 좀 생각해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원래 대학 정원이 60만 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45만 명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2025년도에는 15,000명이 또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학도 이제 계속적으로 수도권 대학 아니면은 지방 거점 대학 이외에는 거의 다 지금 소멸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을 선호하는 K컬처라든가 K푸드, 그리고 뭐 K무비라든가 다양한 문화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남도에서도 대학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이 대학과 연계를 해서 이러한 부분도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외국으로 수출하고 그런 것들을 수출하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그거를 배우고 정착하고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해외로 전파하는 그런 것들이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지금 교육부에서 이제 라이즈 사업을 해서 이제 지방 정부에서 이 대학교들을 지원하는 그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또 이 라이즈 사업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남도도 이 고등교육 지원이나 협력 이런 부서가 신설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준비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환 종축장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자료. 저 화면은 알고 계시죠? 네. 저 자료가 이제 평택 그리고 여기 충남의 성완 입장 그리고 평택 안성 그리고 용인 그쪽에 관계된 것인데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이제 성완 그쪽에 이제 국가산단이 이제 지정이 됐는데 저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산단에 굉장히 발전하는데 좀 동력보다도 좀 많은 걸림돌이 있겠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입장이라든지 직산 그쪽에 지금 현재 난개발이 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이 저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자체가 해제되지 않아서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으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10여 년 전서부터 천안의 그 박완주 의원님이 용역도 실시하고 그래서 많은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평택에서 그걸 해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질문은 도지사님이 지금 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이 상수원 보호구역, 이 성안 평택 이 부분을 제 근래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역의 그런 주요 관심이라는 부분을 좀 늦게 인지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과거부터 여러 가지 용역을 했다 뭐 했다 하는데 그런 내용보다 가장 주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핵심은요. 평택시에 1만 8천 명 정도 되는 분들의 생활용수 공급을 이 유천의 그 치정수장에서 약 일일 1만 톤 정도 용수를 생산해서 거기서 공급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식수 문제가 대체 수원이 확보 없이는 보호구역의 그런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도 평택의 외인 안성 같은 경우는 이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범시민 서명운동과 또 하고 또 안성시하고 같이 보호구역 해제 공동 추진도 협의하고 또 수차례 유관기관이나 국회의원 전문가 간담회 워크숍 이런 걸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는데 여지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근본적 문제인 이 대체 수원 확보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지금 평택의 삼성 고덕 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산업단지. 예. 거기까지 지금 한강 수계가 와요. 예. 한강 수계가 오거든요. 저는 이 한강 수계를 왜 평택까지 오는 걸 알았냐면 지난 선거 때 제가 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천안까지 끌어들이면은 알면은 수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대청댐에서 오는 부분이 이제 이 천안까지 오잖아요. 네. 그 대청댐 같은 경우가 지금 벌써 90몇 % 정도가 찼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서부권에 이 산업단지를 넣게 되려면은 지금 이 대청댐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이 한강 수계를 좀 천안까지 좀 끌어들일까를 했는데 지금 평택까지 와 있어요. 근데 평택 일부가 지금 먹는 물도 지금 공급을 못 받고 있어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을 좀 할까 지금 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하고 이제 이 문제를 풀어서 평택을 압박하고 평택이 지금 이 생활용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줄 것인가 같이 맞물려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베이밸리 메가시티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논의하는 의제에 넣어서 경기도하고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경기도와 충남도와 그리고 환경부의 서로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 TF팀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에서는 천안시, 평택시, 안성시, 용인시 여기도 함께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조속히 이걸 해결해야 용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국가산단으로 지정됐잖아요. 근데 거시적으로는 이제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지만요. 이것을 빨리 좀 앞당겨야 이것이 좀 우리가 이제 다양한 것들이 동력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최선을 다하고 네네. 크게 이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이제 해결 방법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해결할 수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유천 취수장 같은 경우도 제가 듣기로는 거기 지금 이미 한 5급수 이하로 떨어져서 용수로는 식수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확인을 했는데요. 네. 제가 최종적으로 네네. 5급수가 된 그 부분을 반대할 리가 있겠어요. 최종적으로 보니까 저도 이제서 알았는데 네네. 18,000명 정도의 예, 식수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예. 부분 해결 없이는 반대를 한다고 예. 하는데요.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저는 도지사님의 힘을 믿습니다. 충남의 힘. 예.
예, 감사하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 MZ세대 공무원 퇴직률 감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면, 저기 파워포인트 자료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텐데요. 그 자료에 보면은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5,700여 명인 가운데 3년도 안 돼서 그만둔 그 신입 퇴사자가 한 1,200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 같은 경우는 3년차 미만 그 퇴직자가 10년 전보다 5배 이하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 우리가 경시하면 이게 안 될 그러한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공무원들이 그 소신을 가지고 그리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환경이 좀 돼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MZ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주요한 이유로는 박봉과 과다한 스트레스, 그리고 보수적인 경직된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이렇게 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저는 이 퇴직률이 높은 이유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최근 고학력자가 공무원에 몰리는 그 기현상이 한동안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 서울대나 연구대 나온 그런 학생들도 구급공무원의 그 시험을 봐서 공무원 시험에 보고, 그래서 이게 저는 기현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공무원 사회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구급공무원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고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다 대학을 가는 현상이지만은 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명문대 출신들이 구급공무원을 보는 그것도 5급이나 아니면 7급이나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현상이 있었다. 그것도 요인이 하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지적하신 과다한 업무라든가 또 상하명목의 그런 조직의 그런 경직된 그런 조직 문화라든가 그런 근무 여건에 비해서 이제 급여가 낮은 이런 부분들도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분들이 이 과다한 업무라든가 근무 여건 좀 조직 문화 급여가 좀 낮고 이런 부분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서울대나 연고대 출신들이나 이 고학력이고 좀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면 안 갈 거예요.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니까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는 또 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더 많은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같이 혼재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근무 여건 이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청년 세대의 간담회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개선을 점을 좀 많이 찾고 또 충남도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또 정지 여건이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다각적인 방안을 좀 마련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저는 이 능력 있는 직원들이 좋은 일자리 찾아가는 것은, 좀 젊었을 때 찾아가는 것은 국가적으로 저는 크게 나쁜 현상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봐요. 우리 공무원 사회의 조직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고 나가는 폭이 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기현상이 또 사회적인 그런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부분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자기에 맞는 또 옷을 입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사실은 그런 밖에 그런 그 주변의 환경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좀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10분 남았네. 예, 저 돌려줘야지. 시간을 너무 많이 예, 김지철 교육감님께 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리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네. 예. 지난번 그 충남 과학교육원 그 행사에서 전국의 그 각 교육원장님들 이렇게 초청하셔서 충남 그 과학교육의 그 이제 성과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공유하고 그 자리를 통해서 충남 교육이 상당히 발전했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메타버스 시연도 제가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시간이 지금 보니까 한 9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대표적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그 질문은 폐교를 활용한 해외 유학생 유치에 관한 질문, 그거를 좀 드리고, 그리고 해외 조기 유학생 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거든요. 핵심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걸 묶어서 그냥 주시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의 이게 폐교가 그 자료를 보시면 저기 나와 있죠.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충남에는 폐교 수가 268개 교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215 한 6, 7년 된 겁니다. 예. 215학교가 이제 매각이 완료되었고, 그리고 30개 교는 활용되고 있으나 17개 교는 여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주안점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질문은 이제 우리가 이제 폐교 이 학교를 이용해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이런 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김태흠 도지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요, 이 폐교 학교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해외 유학생들도 받고 그리고 유학생들의 동반한 학부 형님들도 오셔서 국내의 그 일자리 문제도 해소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저기 다음 파워포인트 좀 자료 좀. 예, 여기 제주국제학교가 있거든요. 이 제주국제학교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이렇게 개교한 학교인데요. 그 제주에는 한 4개의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있고 그 학생 그 일명당 그 뭐 경제 효과가 저기 나와 있는데 거기 제주국제학교의 그 학생들이 현재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잡았을 때 연간 약 얼마에 거기 한 2천억 정도의 경제 효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인구 효과입니다. 10년간 약 38%의 인구 효과를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충남에도 지금 폐교 학교가 이제 앞으로도 점점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폐교 학교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러는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폐교 학교로 유학생을 좀 유치를 하고 그리고 그 초등학생, 중학생들, 학부형님들 같이 오시면 국내에서 일자리를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요.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한 180개의 국제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제학교가 있는데 그 경제 효과가 굉장히 상당한 그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청도에도 뭐 예를 들어서 안면도라든가 뭐 천안이라든지 뭐 홍성 예산이라든지 한 지역에 폐교 학교가 3-4 학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런 폐교 학교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개방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질문을 좀 핵심적으로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끝나셨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8개 학교가 미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건 18개 학교라는 말씀드리고 그것이 이제 특정 지역에 좀 치우쳐 있습니다. 없는 데는 없고요. 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조금 전에 지사님께 질문하신 그 해외 유학생의 형태가 좀 다른 거죠. 네, 고등학생을 예, 다릅니다. 하시는 거
것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은 직업계 고등학교에 올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따라올 수가 없고요. 예, 수업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직업계 고등학교 오는 경우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취업할 수 있는 기업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해당 과에서 최근에 한번 현황을 좀 조사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경상북도 사례가 있습니다만 현재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이고 정확하게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특화형 비자 이것은 대학생만 발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고등학생도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도 한번 관심 갖고 좀 경북하고도 협의하면서 그리고 이 비자 발급 기관과 함께 좀 살펴보고 특히 학생들이 나중에 취업할 수 있는 기업체들 이쪽과 협의가 되고 지자체와 협의가 되어야만 이게 좀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업교육고등학교가 폐교 지역에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교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제하고는 좀 약간 좀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저는 이제 국제학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제학교라 여기에 이제 국제학교인데 여기 졸업을 하고 국내에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다시 또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네, 그러는데 이제 그럼 그러시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국제학교가 어떤 거죠? 제가 생각하는 국제학교는 이제 제주 생각한 거하고 그림이 다른 것 같아서. 예, 제주에 있는 국제학교 그런 형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제주 특별자치도에 관한 그 국제학교 설립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송도에 가능하고요. 예, 맞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가능하고 이거는 내국인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내국인도 일정 비율 들어가고 그리고 외국 학생들도 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이제 법을 이제 제주도하고 송도는 교육감님들끼리 회의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고등학교 1년에 5천만 원 정도씩 되고 강남 아이들입니다. 내국인 학생들이고 외국인 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국제학교에 대한 그림이 좀 약간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학교에 이런 국제학교를 현행법상으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가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강원도는 국제학교를 세우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추측을 하고 어쨌든 그것도 교육부랑도 좀 상의해보고 특별자치도가 아니어도 국제학교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림 그리시는 국제학교는 국제학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이 출생률도 계속 낮아지고 그리고 폐교가 계속 증가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향적으로 크게 확대를 해서 이제 특별법이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노력을 특별법이 전제될 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때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쉽게 그림 그릴 수 있는 것이라면 의원님이 표현하시는 국제학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업교 고등학교에 친구들이 진학한다면 한국어가 가능하고 진학할 수 있다면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폐교 자원을 활용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 것에 관해서 미래인재과에서 기업체들하고 최근에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교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폐교를 꼭 외국 학생들을 들여와서 그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교육시설이나 지자체에서 대단히 기묘하게 쓰고 있습니다. 청양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농촌을 좀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대로 구청양 예산들을 이렇게 바꿔서 국비를 받아서 160억인가 매입을 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폐교랑 연결시키지 않아도 직업계고등학교하고 연결시키는 방법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 그런 것은 지금 살펴보고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행정 질문 끝나셨어도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의원님하고 충분히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